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 네. 뭐 시혜차익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형이 있죠. 보통 우리가 뭐 전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시혜차익을 가는 거고 실거주를 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수익형은 이제 월세를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상가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가구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경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지 그냥 옆에서 뭐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 좋대. 뭐 상가 좋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요즘에는 금리도 많이 이제 그래도 좀 내려갔지만 금리가 한참 올라갈 때는 상가가 더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네. 그렇게 뭐 마찬가지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오. 상가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 하신 분들은 지금은 상가 투자들을 경매로도 많이 안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상가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샀다가 금리가 내려갈 때 파는 거죠. 오. 예.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금리 시대니까 투자 적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조가 지금 인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대신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네. 거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사실 누구도 상가 투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내가 더 비싸게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경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시혜차익형도 있고 수익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상가 투자, 이런 수익형 투자를 하는데 실제 그거를 투자했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유념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형 부동산에 할 때는 우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사실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 뭐 주택 경매 물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구분상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게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 실제 투자할 때 실무적으로 내가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있는 어떤 상가, 어떤 물건, 그다음에 구분 상가는 어떤 거를 내가 유념해야 되는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 물건에 상가 기준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체크해야 되냐?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이제 그거를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제때 했는지 그래야 내가 낙찰 대금을 내면 그 돈에서 받아가니까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는지 이제 요게 요 세 번째하고 연관되는 얘기예요. 낙찰 가격에 따른 임차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장사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전액 배당이 되는지 전액 배당이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일부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인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이 우리 주택, 아파트처럼 크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는 전세 뭐 10억도 들어가고 20억도 들어가고 5억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보통 뭐 2천, 5천, 뭐 많으면 뭐 1억도 넘겠지만 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 어떤 식당이 있는데 내가 이제 경매 나온 물건에 이제 임장을 갔는데 거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임차인분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낙찰을 누가 받아도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법원에 가서 누가 낙찰 받아서 돈을 내더라도 배당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되게 장사가 잘 되고 있을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다시 낙찰 받으면 뭐 재계약 가능성도 높을 거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현황조사서에 이제 보면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보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어떤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거를 꼼꼼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구분 상가도 있죠. 우리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죠. 구분 상가. 그래서 이 구분 상가를 볼 때는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구분 상가가 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분 상가 투자할 때 체크할 것들. 자,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 건물 상가예요. 2층이 뭐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있으면 각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겠죠. 뭐 물론 한 소유자가 여러 개를 소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이게 수익형 상가 투자의 가장 대중적인 부동산이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 물건이 이제 찾기가 힘들어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실거래가 있고 실제 뭐 매물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있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동일한 조건, 상가는 더구나 조건이나 이런 위치나 그다음에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걸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세 확인에 시세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시세라고 하면 이제 매매가나 어떤 임대료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중요하죠. 평당 얼마로 임대를 맞출 수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가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여기 상권이 되게 좋아야지 그래도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훨씬 더 높고 내가 뭐 장사를 하든 임차를 맞추든 그래서 그 상권의 어떤 활성화 물론 1급지 상권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비쌀 테니 내가 1급지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상권이 여기가 유동인구도 있고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다고 그러면 그 가치 판단을 더 높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임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상가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임장을 몇 번이고 가셔야 됩니다. 뭐 한두 번 가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고 주말에, 평일에, 낮에, 저녁에 뭐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임장을 되게 많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권을 조사하고 시세 파악하고 배우 세대, 인근에 어떤 세대들이 몇 세대가 있는지 아파트면 뭐 세대가 나와 있고 어떤 지역은 뭐 단독주택들만 있고 빌라들만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고 유동인구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익형 상가들은 미납관리비를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상가는 공실이 돼서 미납이 됐으면 사실 뭐 1,000단위 넘어가는 것도 많으니까 이 미납관리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사용된 상가의 경우 철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예전에 뭐 스크린 골프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게 경매로 나왔다. 아니면 뭐 노래 연습장이 경매로 나왔다. 이러면은 내가 다른 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비가 이제 투자가 된 것들은 또 철거를 해야죠. 그런 비용까지 검토를 해서 내가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겠죠. 자, 지식산업센터 이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거죠. 흔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창고를 쓰고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연구실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해요. 특히나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도 잘 하죠. 뭐 매주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조금 더 매출이 늘거나 그러면 어디 뭐 바로 이제 그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를 다시 또 이제 임차를 구해서 또 확장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는 한번 들어오면 사실 좀 오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좀 그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동산이든 뭐든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하시면 안 되고 충분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고민을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임장을 통해서 시세 조사를 하셔야죠. 그리고 미납관리비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최초 분양할 때 입주하면 4년간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 취득세나 재산세가 이제 감면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경공매로 이거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사전에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우리 많이 하죠.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지만 사실 오피스텔은 얘는 그냥 원래 업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리긴 하는데 이 오피스텔도 업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이에요. 근데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근린생활시설로 적용이 돼서 그래서 4.6%로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걸로 또 이런 분위기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 매매 상승 및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죠. 아파트가 다 오르고 아파트가 상승을 하면 어떤 아파트 대체 상품,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 좀 오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거래가 많고 상승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 기대는 하기는 사실 어렵죠.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이 수익형 상가를 내가 접근할 때는 수익률을 체크하셔야 돼요. 수익률. 내가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보증금을 얼마를 받으면 내가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을 거니까 지금 월세 받은 거에 대출 이자가 이만큼 나가. 그러면 내가 남는 게 이만큼이네. 그러면 투자금 대비 내가 버는 돈은 얼마여서 수익률은 이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사실 요즘 오피스텔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이 뭐 1.5룸, 원룸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파텔이라고 하죠. 아파트처럼 똑같은 구조로 해서 대단히 1000세대가 넘는 그런 오피스텔 단지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들은 이렇게 입지도 좋고 안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되게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내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1.5룸, 원룸이 아니라 이런 아파텔, 오피스텔도 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인근의 오피스텔, 아파트에 비교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당연하죠. 인근에 어떤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온다. 아파트들이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좀 피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급량, 그다음에 인근의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연식들, 어떤 평수들이 많이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